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도 6월 말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아가고요. 예. 그 중간 배당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 이제 요새 들어서 참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건지부터 개념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워낙 배당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연 한 번 결산하면서 주는 게 연말에. 배당이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영업연도의 중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에게 금전적으로 배당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반기 배당 정도 하나 있었는데요. 예. 한 2, 3년 전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가 해당되면서요. 분기 배당까지 하면서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돼서 중간 배당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반기 배당은 보통 6월에 결산하고 반기 결산하고 주기 때문에 8월 초, 중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보너스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예.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들이나 잠깐 이런 뉴스들 한다고 네네. 나오지 아직까지는 뭐 이런 반기 배당도 그렇고 중간 배당 잘 안 하죠? 맞습니다. 아직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이 보고서는 속속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요. KB증권 자료를 포함해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 200 포함 기준 기업 중에서 올해 15곳입니다. 작년에 코스피 200, 코스닥 다 빼서 보면 한 48개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거는 코스피 200 안에서 하는 것만 18개, 15건 정도 참여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기업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2조 3천억 정도 돈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나마 전년 대비보다는 78%.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액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아직 금액 전체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렇죠. 돈은 많이 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연말 배당 같은 경우에도 매년 돌아오는 이벤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 이거 언제까지 사야 이게 되고 헷갈리거든요. 중간 배당은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러면?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럼 워낙 6월 30일을 마이너스 2 하면 6월 28일인데 네. 제가 써놨잖아요. 6월 30일 마이너스 2는 27로 수학이 틀린 거 같잖아요. 아, 예. 왜냐하면 3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9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 목, 수 빼기 2하면 27일이 이번에는 그때까지는 꼭 사야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종목별로 일단 예상되는 거 역시 이거는 KB증권에서 예상한 걸 갖고 말씀드리면 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1.33%부터 해갖고요. 저 아래 0.29% KCC까지 해서 지금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보면 대교, 두산, 그리고 S오일, 하나금융주 등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주가 대비 지금 예상 배당금을 딱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겠고요. 저 아래쪽 보면 삼성전자 0.7% 정도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GKL, SK텔레콤, KCC 등이 0.20% 정도 일단 이런 걸 아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나오는 삼성전자는 분기로 주기 때문에 네. 분기 0.72%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원래 많이 알던 배당, 중간 배당 소식을 전해줬던 기업들도 보실 테고 여기는 새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좀 기업별로도 그래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좀 늘리고 있나. 제가 그래서 그룹별로 좀 몇 개 찾아봤는데요. 배당 규모 제가 표를 갖고 다시 정리했을 뿐입니다. 예. 배당 규모를 늘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것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금융주주, SK이노베이션, 한원시스템 등이 배당금 자체를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SK텔레콤과 포스코는 전년도와 좀 비슷하게 줄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쌍용양의 정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으로 중간 배당 실시한 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앞서 두산 제가 선언했는데 예. 두산그룹이 지주사인 주식회사 두산이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데요. 주당 1,300원을 예상돼서요. 배당 수익률이 1.23%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레드캡티오도 올해 중간 배당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기업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도 제일 관심 많은 데는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작년에요. 이게 헷갈리는데 작년에는 주가가 액면가 5천이었고 지금 1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틀린데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정해놨는데요. 작년 6월에요. 한 주당 7,000원의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50대 1의 액면 분할 반영하면 주당 140원을 준 거랍니다. 주당 140원. 이게 맞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올해 1분기에 이미 주당 354원, 이것도 역시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예. 354원을 줬기 때문에 2분기에도 354원을 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는. 네.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설명 듣다 보니까 연말에 네. 배당주 관련해서 물론 배당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이때 많이 오르기도 하니까 시세 차익 노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중간 배당도 그러면 비슷합니까?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죠.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 걸 좀 변두리 갖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는요. 네. 대화제약, 메디톡스, 케어젠 등이 중간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년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작년까지요. 작년에 2년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이요. 예. 예면 청담러닝, 삼화왕관, KPX 케미컬, KPX 홀딩스, 까미이엔스, 네오티스, 리드코프 보강산업, 서우전기 등등등등 해갖고요. 여기에 나온 표에 나오는 것들은 작년까지 2년 연속했기 때문에 올해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나 거래도 좀 활발해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성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본 기업들도 솔직히 좀 많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직접 네. 매매가 좀 힘들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배당 관련, 특히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을 보면 사고 나서 툭 떨어지면 네. 배당 받으면 뭐냐, 툭 떨어지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배당률보다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좀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 배당으로 갈수록 분기상 들수록 투자하고 나서 계속 유지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로 매도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자그마한 것들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펀드라든가요,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ETF가 있어요, 분명히요. 네. ETF가 코덱스 ETF도 있고요, 타이거 ETF도 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두 군데니까요. 미래에셋과 삼성인데요. 이들이 아쉽게도 거래량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놓긴 써놨지만 ETF가 이렇게 대안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를 하는 게 맞는데요. 펀드의 전체적인 보면 1년 수익률이요, 지금 5.21% 정도 납니다. 지금 배당 관련된 펀드들이요. 예. 근데 2년 수익률을 보면 18.93%가 대한민국의 평균. 배당 관련된 펀드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굳이 여기서 한 3군데의 펀드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곳, 파는 곳도 있고 안 파는 곳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것들 증권사, 은행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KTB 슈퍼스타 배당 펀드라는 거가 최근 1년 동안 18.52%를 제일 많이 많이 수익률이 났고요. 그다음에 신한 B&B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KB 액티브 펀드 등이 각각 13%와 9% 정도 수익률이 났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은행의 이자 수익보다는 높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펀드에 대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배당하면 네. 역시 해외는 훨씬 선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도 더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제가 그거 어디가 무조건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참고만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ETF가 있는데 이게 DVY입니다. 디비던드의 DVY. 약간 이게 좀 바꾼 거, D자로 바꿔놨는데요. 이건 세계 최대 자산운용인 블랙락 자산운용에서는 대표 배당주 ETF인데요. 미국의 대표 100개의 배당주로 구성됐어요. 100개의 예. 배당주.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구분했습니다. 제가 5년치의 그림을 했는데 파란색이 이게 DVI고요. 아래쪽에 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이건 뭐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각자 뭐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DVI라는 거는 ETF가 5년 동안 54%가 올라갔고요. 최근에도 꾸준하게 신고가량에서 가고 있고요. 상대주 코스피는 5년 동안에 33%. 최근에는 별로 1년 동안 최근 6개월은 재미없는데요. 네.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상당히 훌륭한 관심 있으신 분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DVY ETF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역시 배당주 그리고 전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